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그래도 조금씩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루틴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조금 이제 하시면서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많은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다든지 이런 벽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내가 안 써봤던 근육이고 어색한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루틴들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이 루틴이 너무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그 전 루틴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턴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발의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발은 이제 제가 이론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고관절의 모든 기능성을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발의 움직임 그리고 이 발의 안정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 저기 타격 수업하는 공간이 또 비어 있어서 오늘은 타격 수업하는 공간도 보여드릴 겸 타격 수업하는 곳에서 루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리로 옮겨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루틴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움직임이 많아질 거예요. 움직임이 많아지는 루틴이고 지난주에 왼발을 빼는 정도 거기에 더해서 오른발을 빼는 정도로 움직임이 끝났다면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움직임 속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을 할 때, 연습 배팅을 할 때 밀어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밀어치는 연습을 하면서 의식을 인에서 아웃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에서 아웃 스윙. 근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에서 아웃이 잘 안 나오죠. 이 투수들 연습 중에서는 인에서 아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타자들도 어차피 옆으로 서서 그라운드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서서 어떻게 보면 타자들보다 더 조그만한 공간에 더 정확한 공간에 공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표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에서 아웃이 투수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투수들 이제 공을 던지는 이제 행위를 하면서는 인에서 아웃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루틴도 이제 과하게 왼발을 빼면서 뒤꿈치의 의식을 가지게끔 해놓고 공은 앞으로 보내는 과하게 인아웃을 생기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이게 조금 더 강해지고 과해지는 것이에요. 이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루수예요. 이루수인데 일루 쪽으로 이제 강한 땅볼이 굴러가고 그라운드볼이 강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루수가 놓치게 되면 우익수 안타가 되겠죠. 우익수 쪽으로 안타가 나게 되는데 이 공을 내가 막 달려가서 잡은 거죠. 잡아서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잡았기 때문에 일루로 공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루로 공을 던지기 위해서 공을 잡은 상태로 턴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이 턴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던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왼쪽 어깨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바로 그냥 폭투가 되겠죠. 그래서 송구하면서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격수나 이루수가 이렇게 강하게 포핸드 캐치를 했을 때, 이 포핸드 캐치를 멀리 있는 포핸드 캐치를 했을 때 턴을 해서 송구를 할 때 거의 상체는 고정을 시킵니다. 잡고 턴을 해서 송구를 할 때 상체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송구를 해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여기서 와서 포핸드, 턴, 송구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인아웃 송구가 되는 거죠. 인아웃 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텝을 10분 활용해서 인아웃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왼발이 버티고 있는 힘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서서 왼발을 뺐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한 3발에서 4발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턴을 왼발에서만 턴을 해준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천천히 스텝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내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서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물은 저기지만 내가 걸어가는 방향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 줍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이 왼발이 닿았을 때 강하게 턴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목표물을 향해서 송구를 해주는 거죠. 네, 조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서 왼발, 오른발, 왼발, 턴, 송구. 네, 그리고 왼발로 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마지막 루틴이 오른발을 빼는 루틴인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걸 여기서 응용을 해줘야 돼요. 네, 왼발, 오른발, 왼발, 턴 하고 만약에 오른발이 이쪽으로 나가버리면 송구가 안 돼요. 이 공이 완전 슬라이스를 먹어버려요. 하지만 이쪽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턴을 해서 오른발이 뒤로 빠져주면 완벽한 임팩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발로 서 있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네. 자, 이제 공을 던지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출발을 할게요. 네. 왼발, 오른발, 왼발, 턴, 딱.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왼발, 오른발, 왼발, 턴, 딱. 네. 이렇게 딱 서 있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턴, 송. 이 벽은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절대 이 벽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이걸 하시게 되면 턴을 하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무너지는 걸 앞쪽으로 끝까지 보내주는 게 인아웃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벗어난다는 거면 벗어나게 된다면 인아웃이 아니라 바깥쪽 공을 이렇게 좌익수 쪽으로 당겨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리면 왼발, 오른발 항상 왼발의 턴이에요. 근데 왼발의 턴을 할 때 이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턴을 해야 강하게 인아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걸어가면서 턴을 하면서 가면 인아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반대편을 바라보고 왼발, 오른발, 왼발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왼발이 여기 닿았을 때 강하게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턴이 이루어져야 견갑골도 잡을 수가 있고 벽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혀있는 상황에서 팔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하신 루틴을 후면에서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걸을 수 있는 거리면 충분해요. 네, 가볼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턴. 네. 벽은 항상 잘 만들어줘야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턴.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지금 뒤에서 보시면 제가 턴을 했을 때 견갑골이 꽉 뒤에서 잡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턴. 네, 뒤에서 보시니까 또 앞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턴을 했을 때 측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측면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앞으로 공을 던지기 위해서 벽이 유지된 상황에서 손이 빠져주는 느낌을 느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회전이, 내 상체의 회전이 이 왼쪽에 안쪽 허벅지에 포개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른발이 절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오른발이 돌아버리면 배트의 헤드가 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좌익수 쪽으로, 바깥쪽 공을 좌익수 쪽으로 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오른발이 뒤로 빠져주면서 빵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타자들이 가끔 그 멀리 있는 바깥쪽 공을 칠 때 막 오른발을 이렇게 떼면서 빵 이렇게 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또한 왼쪽 벽을 유지하기 위한, 왼쪽 벽이 유지가 돼야 조금 더 임팩트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강하게 치고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라운드 안에 집어넣어야 인플레이가 되는 것이고,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포수에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야, 그리고 더 낮은 공을 던질 수 있어야 유리한 게 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만들어주고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벽을 견뎌내면서 손이 나올 수가 있는 것, 네, 이 또한
더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루틴도 중요하지만 이 루틴이 완성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루틴 간단하죠? 네, 안 까먹으시고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심이 안 잡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 중심을 잡아가면서 내 발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가면서 나만의 투구가 완성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또 루틴을 부지런히 진행을 해야 되지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조금 한번 요청을 주신 사항이 있는데 스티븐 블레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플레임은 이제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인데 내가 던지는 방법을 아예 까먹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물에 공을 던지지 못하는데 그런 증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골프에서는 이제 입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야구에서는 이제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은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쪼단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쪼댕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농구하는 에어조던은 아니고요. 네, 뭐 쪼단, 뭐 쪼댕, 뭐 이런 은어를 이제 야구계에서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이고요. 이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 때문에 답답한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가까운 거리를 잘 던지지 못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다음 강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토크의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 또한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를 많이 찾아왔던 선수들에게 또 그 선수들이 스티븐 블레스로 정말 좌절을 가지고 왔지만 투수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 던지는데 자신감이 생겨서 아예 투수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는 많이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음 시간은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던지는 게 많이 부담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하고 기다리고 한번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증상을 겪고 있는 선수라면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동원의 피칭학개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스티븐 블레스 증후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